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작은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도시와 떨어진 숲속에서 혼자 지내며 다른 동물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우가 달빛 아래에서만 나타나는 환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우의 이름은 루미였고 밤이 되면 그의 털은 달빛처럼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루미는 이 특이한 능력이 두려워서 낮에는 숲속의 어두운 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달빛 아래에 작은 여우가 소원을 들어준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숲속의 동물들은 이 소문을 듣고 루미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루미를 찾아온 것은 작고 용감한 다람쥐였습니다. 다람쥐는 가족과 떨어져 자신만의 둥지를 만들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루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반짝이는 견과류를 다람쥐에게 주었습니다. 이 견과류는 둥지를 만드는데 특별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점차 소문은 멀리 퍼져나갔고 여러 동물들이 루미를 찾아왔습니다. 부엉이는 지혜를, 늑대는 용기를, 그리고 고슴도치는 친구를 원했습니다. 루미는 모든 동물들의 소원을 들어주었지만 자신은 여전히 외롭게 지냈습니다. 소원을 들어줄 때마다 그의 빛은 더 강렬해졌으나 그 빛이야말로 루미가 다른 여우들과 함께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보름달 밤 숲에는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동물들은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루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인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의 빛을 모두 쓸 것을. 루미는 숲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 환상적인 달빛을 풀어놓았습니다. 그의 빛은 폭풍을 가라앉히고 숲을 평온함으로 덧씌웠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동물들은 숲이 평화로워진 것을 깨닫고 루미에게 감사하러 모였습니다. 그동안 들어준 소원으로 동물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루미 역시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다른 여우들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빛은 이제 숲속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빛나게 되었고 루미는 비로소 참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루미는 숲속의 모든 동물들과 평생 친구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숲속 동물들은 매달 보름달이 뜨는 날마다 루미가 안겨다준 소원의 힘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 달빛처럼 환하고 잔잔한 밤을 기념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르게 우거진 프랑스의 한 마을에 샤를로트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샤를로트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로 동네 주변의 숲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마법의 숲이라고 불렸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 신비로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샤를로트는 마법의 숲을 더 깊이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준비에 철저했고 가장 좋아하는 커다란 가방에 물과 간식 그리고 작은 일기장을 넣었습니다. 그녀는 숲의 가장자리에서부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짙은 숲의 그림자와 과거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사이로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모험의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깊은 숲속을 걷던 샤를로트는 어느새 아주 높은 오래된 나무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 순간 소녀의 귀에 약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느끼한 푸른 빛이 나뭇가지 사이에서 번쩍였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무에 조그마한 문이 나타난 것입니다. 문은 작고 정교하게 조각된 모습으로 마치 누군가의 초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찬 샤를로트는 작은 손으로 문 손잡이를 돌렸고 문은 가벼운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문을 지나자 그녀는 계단을 발견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은 마치 끝이 없는 듯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녀가 도달한 곳은 신비로운 색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는 수많은 책들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고 가운데에는 빛나는 구슬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구슬에 손을 대었고 갑자기 주변의 공간이 밝아지며 그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눈부신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모험 속에서 샤를로트는 마법의 숲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의 생명체들은 그녀에게 경외의 대상이었고 친절한 요정이나 현자 같은 늙은 나무들과 이야기하며 그녀는 항상 꿈꿔왔던 환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슴들은 말을 하고 나비들은 음악을 연주하며 머리에 꽃을 얹은 작은 생물들은 그녀를 이리저리 인도했습니다. 그녀는 이 세계에 대한 이해와 교훈을 일기에 적기 시작했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그녀는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샤를로트는 이 신비로운 세계에 위기가 닥쳐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고대의 악령이 힘을 모으고 있으며 이 세계와의 균형을 깨트리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숲의 생명체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저마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악령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 모였고 샤를로트는 그들과 같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날이 왔고 샤를로트는 자신의 작은 몸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보다 큰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순수한 마음과 사랑의 힘으로 악령을 물리치고 숲의 평화는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마법의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었고 샤를로트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여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전하고 계속해서 숲을 보호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숲은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 루미에르에는 맛있는 마카롱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한 제빵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앙리였고 그의 마카롱은 프랑스 전역에서 가장 맛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앙리의 마카롱은 부드럽고 달콤한 크림과 바삭한 껍질 그리고 상큼한 맛의 균형이 완벽하여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앙리는 그의 마카롱 비법을 철저히 비밀로 지켰습니다. 그는 밤마다 홀로 그의 작은 빵집에서 열심히 마카롱을 만들며 누구에게도 그 정확한 재료와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빵집은 항상 붐볐고 손님들은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여행을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레어로 그녀 역시 제빵사였으며 프랑스를 여행하며 각 지방의 유명한 빵을 맛보고 자신의 레시피에 영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앙리의 마카롱에 감명을 받아 그 맛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어졌습니다. 그녀는 앙리를 만나 그의 가게에 견습생으로 일하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앙리는 처음에 일을 거절했지만 클레어의 열정과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좋다, 널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해주마. 하지만 내 레시피는 절대 보여줄 수 없다 라고 앙리는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이에 동의하며 조용히 앙리의 옆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클레어는 직접 마카롱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앙리의 비법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비밀은 언제나 재료를 섞을 때 사용하던 특별한 황금빛 작은 병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앙리는 갑자기 마카롱을 만들다가 병이 비어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황급히 그 병을 확인하던 앙리는 기절 초풍할 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황금빛 액체는 사실 특별한 재료가 아니라 앙리가 늘 품고 있던 마을 샘물 대신 부엌 찬장에 있던 꿀이었던 것입니다. 앙리는 매일같이 이 유리병을 마법처럼 여겼지만 실상은 그 병에 대한 믿음과 정성이 진짜 비법이었던 것입니다. 클레어는 이를 알고 깜짝 놀랐고 앙리는 머쓱해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정한 비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하고 정성으로 만드는 마음일 뿐이란다 라며 앙리는 클레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후 클레어는 마을을 떠나기 전날 앙리와 함께 마지막으로 마카롱을 구웠습니다. 그날 구운 마카롱은 유난히도 더욱 맛있었으며 클레어는 자신의 새로운 여정을 떠나며 마음속에 그 비밀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배운 그대로 그녀만의 사랑과 정성으로 마카롱을 만들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했습니다. 이리하여 앙리와 클레어의 마카롱은 전설이 되어 널리 퍼졌고 프랑스의 작은 마을 루미에르에는 여전히 달콤한 마카롱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 마카롱에는 언제나 사랑과 정성이 가득했으니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비법이라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미에르라는 아름답고 호기심 많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미에르는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해 배우고 탐험하기를 좋아했으며 마을 주변의 숲과 강을 어슬렁거리며 놀았습니다. 그녀는 숲에서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감하며 자연의 황홀한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루미에르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오래된 숲속을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전설로만 알고 있는 신비로운 정원이 있다고 전해지던 곳이었습니다. 루미에르는 그 정원을 찾아보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고양이 클로에를 데리고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숲을 거닐다가 루미에르는 묘한 색깔의 꽃들로 가득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 꽃들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고 그 끝에서 오래된 나무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은 덩굴로 뒤덮여 있었고 황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루미에르는 그 문을 열어보았고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앞에는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각종 희귀한 꽃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논이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중심에는 커다란 연못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거대한 수련 한 송이가 떠 있었습니다. 루미에르는 놀라움과 감동에 차서 정원의 곳곳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식물과 동물들을 만나며
이 정원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정원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마법의 백조와 마주쳤습니다. 백조는 루미에르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녀가 진실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정원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원의 비밀을 그녀에게 밝혀주었습니다. 이 정원은 오래전 마을의 선조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고자 만든 곳이었으며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만이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루미에르는 백조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자연을 사랑하며 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비밀의 정원을 자신의 소중한 기억 속에 간직한 채 다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루미에르는 종종 숲을 찾아가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즐기며 자연과 더 깊은 교감을 이어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미에르의 변화를 눈치채고 그녀에게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루미에르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 더욱더 자연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비밀 정원은 결국 모든 이들에게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마음속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루미에르는 자라나서도 마을의 현자로 추대되어 오래도록 기억되었다고 합니다.